역사를 줄이면 결국에는 사람의 이야기만 남게 되지 않는가.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하는 역사 이야기꾼 박윤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지간한 집안에는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를 보면은 오래된 조상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런 아버지가 늘 족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관심을 갖다가 처음에 중국 역사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중국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인 게 많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고 있고, 그때부터 보니까 중국이 자기네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란 그런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대사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제가 역사에 더 관심을 갖고 역사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사는 한국의 족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파고 올라가면 그 가장 깊은 뿌리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곧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인간의 본질, 이런 것까지 파고들어서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오늘날 현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기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에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거일뿐만 아니라 현재이며 또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그 스토리라는 것도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빠졌을 때 그 역사는 참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역사를 줄이면 결국에는 사람의 이야기만 남게 되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연도를 외우고 사건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이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물을 통해서 접근해 가면 일단 친근하고, 가령 자신하고 성이 같다든지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조상일 수도 있고, 책을 읽고 부모님과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했던 노량해전의 장소, 또 명랑 그 울돌목 이런 곳을 방문해 본다든지, 그리고 이순신의 그 기념관 이런 것도 방문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확대되어서 생활 속에서 역사와 친근해 가면서 우리 역사를 더 정확히 알아내고 복원하고 우리 역사를 또 서술해 가는 것은 후세대의 아이들이니까 어려서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도록 이야기를 좀 더 재미난 부분들을 많이 발췌해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을 선정하되 그 시대의 중심이고 상징이 될 수 있는 인물,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은 책을 남긴다든지 문화적 사적이 남아있다든지, 그래서
그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책을 읽고 나서 사적인 탐방을 할 수도 있고 그분이 남긴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역사책을 쓰다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다른 부분들을 마주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역사를 쓰면 그 인물에 대한 그 인물의 후손들이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들을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도 받게 되고 자기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 이런 것을 좀 더 소상히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들자면은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기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에 다연발 로켓포 같은 것을 개발했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런 걸 한 300년 후에나 화약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꾸민 영화가 신기전이라는 영화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 결코 작은 나라로서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나라의 기상과 그런 DNA가 있다는 것.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역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연대기별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건을 이름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 거기 정책들, 뭐 전쟁의 결과로 생긴 문화적인 일들 막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역사가 어렵고 암기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누구나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물 중심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친구를 소개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 친구를 시대별로 소개해 주는 거죠. 역사는 지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의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라서 성자들이 왜곡시키고 자기들 위주로 기록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정보화 시대에 또 글로벌 시대에 번역이 쉽게 되고 많은 책들이 이제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관심만 갖고 자기 자신의 철학과 관점을 견고히 하고 바라다 보면 전문성과 관계없이 그 역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게 파고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도 밝혀낼 뿐만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